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의 이슈와 업종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남은 하반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2차 전지 향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 대표님,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 긴축 공포가 다시 확대되면서 좀 외국인이 전 섹터군에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이제 그 긴축 장기화와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지연 영향인데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매도세가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일에만 외국인은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코프로에서 800억 원이 나갔고 또 에코프로 BM에서도 이제 900억 원 이제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간 역시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제 170억 원이 매도하는 등 좀 특히 이제 코스닥 대표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의 급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정말 밉다 싶을 정도로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도 그래도 이제 포스코 그룹주는 그런 대로 견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2차 전지주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2차 전지주들이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코스닥 주도 섹터였었던 2차 전지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완전한 붕괴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던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고평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는 뜻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적의 중요한 부분인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유진투자증권은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에코프로 BM의 역성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냈는데요. 이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전일에는 낙폭을 좀 더 확대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 3분기 수산화 리튬 평균 가격은 톤당 7만 달러였는데요. 올해 3분기에는 평균 3만 2천 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니까 사실 실적도 이만큼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이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25만 4,500원이니까 약 20% 이상 앞으로 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한 건데요. 실적 면에서 에코프로 BM의 3분기 영업이익은 수산화 리튬 가격 낙폭과 비슷한 41% 정도의 감소를 예상을 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에코프로의 또 다른 그룹주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재료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재료 소멸로 인식을 받으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정말 뜨거웠던 2차 전지주가 가을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지 참 좀 한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주가 급락한 데에는 테슬라 이슈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판매 감소가 좀 제법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여파가 2차 전지에 왜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가격 하락에 이어서 이제 테슬라의 악재도 2차 전지 전체 섹터의 이제 그 주저앉음으로 좀 기결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월 테슬라의 중국 내 주간 평균 판매량이 이제 9,00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6월과 8월이 13,000대와 비교했을 때 약 30% 넘는 감소한 수치를 이제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중국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3분기 전체 판매량도 이제 시장 예상치 약 47만 대에 미치지 못할 이런 전망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주말 테슬라가 이제 4% 이상 이제 급락을 했고, 이게 또 국내 관련주들까지 7월 전고점 대비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그 전고점 대비 25일 기준까지 42%가 이제 급락을 했고, 에코프로 BM도 56%, 또 역시 또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전고점 대비 25일 기준까지 47%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 좀 무거운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 그 중에 이제 에코프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황제주에 반열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달 만에 황제 자리주를 내놨어요. 이 김 대표님이 이걸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실까요? 일단 2달 만에 황제주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연초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주가였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황제주에 등극했다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등극한 적이 드물 겁니다. 아마 마치 반역을 일으켜서 빨리 왕자를 뺏었다가 다시 숙청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승 초기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으로 외국인의 공매도 표적이 됐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가 붙으면서 공매도 물량을 오히려 받아내면서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되면서 공매도 세력의 숏 커버링까지 들어오면서 가속도가 붙었죠. 그렇게 되면서 빠르게 황제주가 됐는데 지금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 추세로 바뀌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어떻게 보면 좀 소멸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하락세를 타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가 다시 한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락의 속도에 오히려 반대로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매도 잔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공매도 잔고 1위를 기록했는데 양시장 모두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 공매도 잔고 1위를 기록한 모습은 앞으로도 추가 하락에 대한 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에코프로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생각해 보면 이제 공매도 이슈가 또다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작은 기대 또는 위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만큼 대어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을 한다면 요즘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 힘을 좀 받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미 긴축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호재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어떤 호재도 이 긴축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힘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진정이 되면 다시 한번 이런 그 응축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반등으로 기결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제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모 절차가 이제 돌입을 시작했습니다. 공모액만 약 6천억 원이 넘으면서 이제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희망 공모가 범위 밴드가 36,200원에서 이제 46,000원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시가총액은 약 3조 6천억 원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로 조달한 자금의 약 80% 가까이를 이제 전구체 생산, 이제 공장 증설에 이제 사용한다고 우선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산 로보틱스발 이제 그 로봇 섹터의 탄력성에 비해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역시 이제 테슬라라든가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런 악재 영향인데, 여기 이제 지수 영향까지 이제 같이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이제 코스닥 기준 이제 800선 초반에서 한번 진정이 된다면 이런 모멘텀도 조금 뒤늦게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발현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허 대표님께서 좋은 기대감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에코프로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심층적인 분석은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도 줄어들면서 배터리, 2차 전지에 관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계속 어렵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친환경 시대이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은 폼팩터가 2차 전지 기업들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김 대표님, 폼팩터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얼만큼 관련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업별로 적용되는 게 좀 다를 텐데요. 전략적으로 좀 다를 겁니다. 테슬라처럼 저가형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또 어떤 형태의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폼팩터를 설명을 드리면 폼팩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품의 물리적인 외형을 뜻합니다. 2차 전지에서는 원통형 그리고 각형, 파우치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원통형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AA 사이즈의 그런 배터리를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대량 생산도 가능한데 일단 셀당 높은 에너지를 내기가 어려워서 다른 유형대에 비해서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하고요. 또 원형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배치했을 때 원통이기 때문에 좀 남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따른 한계가 있어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어렵고 수명이 비교적 짧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각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량 생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대비해서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이 무겁고 그리고 형태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무게가 좀 큰 상황이고요.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형태 변경이 용이하고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차세대 배터리로 모두 파우치형을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전기차용 2차 전지는 대부분 테슬라를 중심으로 각형과 원통형을 대부분 씁니다. 바로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도 각형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테슬라는 가격 정책이 저가형으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가격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차세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착수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형태에서 어떤 게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전략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 차후에 2차 전지를 볼 때 폼팩터 이 키워드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올해 들어서 무섭게 폭등한 2차 전지 테마주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방향이 상승으로 갈지 한번 그 방향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은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OX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대표님 모두 5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일단 허 대표님,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 5를 들어주셨습니까? 네, 올해 계속 시장을 주도했던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본격적인 이제 하락세로 돌입한 시기가 이제 7월 말 2차 전지 섹터의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었는데 요 8월의 상승분은 이제 2차 전지의 이런 자체적인 섹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에는 2차 전지 전체 자체 섹터의 문제라기보다는 긴축 공포로 인한 다시 한번 좀 전체 글로벌 증시의 주저앉음이기 때문에 코스닥 800에서 950선을 이제 5월부터 긴축 종료 기대감에 상승한 부분을 모두 반납한 위치입니다. 다시 이제 800선에서 이제 지지력을 찾아가면 다시 이제 2차 전지의 시장 주도력은 다시 찾아갈 수 있다 보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친환경이라는 이런 시대적 패러다임은 계속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섹터라든가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어떤 환경이 좀 금융시장 전체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면 2차 전지 섹터의 이제 힘도 다시 한번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 대표님도 동그라미 표시 들어주셨는데 왜 긍정적으로 표시를 해주셨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던져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로 압축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악재가 현재 개별적인 악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시장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인 시장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0% 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북미 시장,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도 전기차는 지금 현재 발걸음을 이제 첫 발을 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소모품인 2차 전지 소재, 원제품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의 이런 주가 하락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의 하락은 앞에서 허대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시장 환경이 너무 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후유증이 좀 장기화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부진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적을 다시 신뢰도 있는 실적을 회복하게 된다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모두가 궁금한 것은 그 시기일 텐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좀 길게 보신다면 2차 전지는 어쨌든 성장 산업이다라는 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코스닥 지수 800포인트 부근에서 바닥을 잡는다면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800포인트에서 지지됐다. 그리고 2차 전지주가 다시 주도주로 간다 한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역시 또 바꿔서 설명드리면 800선부터 이제 6월, 7월 950선까지 랠리를 펼쳤던 이제 소재, 부품, 장비의 대장주들의 이제 다시 반등 시세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종목군으로는 이제 그 사마알미늄, TCC 스틸 모두 좀 타점은 동일한데요. 특히 이제 사마알미늄은 이제 국내 탑티어 알루미늄박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용 양극 집전체와 그리고 또 파우치형 배터리용 외장재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약 또 3,300억 원을 이제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런 증설 효과까지 이제 실적에 온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24년부터는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또 성장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이제 기술적 부분인데 이런 이제 2차 전지의 이런 대장주들, 소재 부품 장비의 대장주들이 이제 6월, 7월 상승분을 거의 이제 반납한 위치입니다. 이제 코스닥이 800에서 950, 또 반대로 이제 950에서 800선까지 내려오면서 같이 이제 반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800선 초반에서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의 이제 반발 매수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느 좀 일정 부분의 그 시기만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이제 2차 전지 이런 우량주들의 최소 반등 시세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두 분의 좋은 전략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